원래 폰트에 대한 얘기를 맨 처음 하는데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하다 보니까 폰트가 맨 마지막으로 밀렸네요. 그 폰트 W3 클래스 HTML, CSS에 폰트가 있는데 폰트 패밀리가 있어요. 폰트 패밀리. 폰트가 있으시고 폰트 패밀리가 있으신데 폰트 패밀리는 말 그대로 폰트의 가족이에요. 폰트의 가족. 폰트의 가족인데 폰트가 뭐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폰트는 어디 있냐면 그 보통 여러분들이 브라우저에서 글을 써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폰트를 지정할 수 있는데 폰트를 지정하면 그 보는 사람의 내 컴퓨터 C 드라이브에 보시면 윈도우즈에 보시면 폰트가 있습니다. 폰트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는 폰트만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폰트가 없으면 기본 폰트를 쓰게 되어 있어요. 기본 폰트. 그 브라우저에 폰트를 아무것도 지정 안 하면 보여지는 폰트가 기본 폰트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기본 폰트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써가지고 이제 사용해서 쓰실 수 있으시고요. 이 중에 폰트를 한 개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해서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쓸 수 있고요. 맑은 고딕 뭐 이런 거 쓰려고 그러면은 맑은 고딕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한 개만 보통 쓰면은 이 사람 컴퓨터에 한글에 해당되는 한글 폰트에 해당되는 게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 세 개 보통 써놓습니다. 예, 1차적인 걸로 볼 때는 얘로 보이게 하고요. 얘가 없으면 그 다음 걸로 보이게 하고요. 그 다음 게 없어도 그 다음 걸로 보이게 하고요. 이 세 개가 전부 다 없으면 기본 폰트를 보여주게 하세요. 라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폰트 패밀리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폰트 패밀리 프로퍼티라고 되어 있으면서 폰트를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여기 보통 세 개를 지정하는데 한 개, 두 개, 세 개를 지정해서 사용한다. 얘 쌍따옴표 왜 찍었을까요? 예. 쌍따옴표 찍은 이유. 예? 처음으로 쓰려고? 여기 앞에는 처음으로 쓰려는데 없잖아요. 쌍따옴표가. 없죠. 얘는 없고 얘는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중간에 블랭크가 있는 거예요. 블랭크.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띄어쓰기가 있으면 반드시 쌍따옴표를 찍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찍어서 사용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블랭크가 여기 있으니까 쌍따옴표를 찍은 거예요. 얘는 블랭크가 없으니까 쌍따옴표를 안 찍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쌍따옴표를 찍은 거와 안 찍은 게 이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지금 이제 앞에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한 개 하시는데 모든 것에 대해서는 별표입니다. 별표. 모든 거에 대해서 별표. 별표를 쓰면 모든 엘리먼트에 대해서 글자체를 이렇게 쓰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걸 전부 다 하시고 특별한 곳에 이제 글자체를 하려면 여기 써야 되는데 이 글자체는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내 컴퓨터 윈도우즈 C 드라이브에 윈도우즈에 아시겠죠? 내가 폰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의 브라우저에서 보고 있는 사람의 컴퓨터에 폰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폰트를 세 개, 4개 써놓는 거예요. 저렇게. 아시겠죠? 폰트 패밀리로 해서 써놓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쪽 띄어쓰기가 있잖아요. 여기. 이런 데 보시면 뭐, 그냥 궁서체, 뭐, 굴림체 이렇게만 돼 있으면 띄어쓰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 감초롱 바탕 얘는 전부 다 이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띄어쓰기를 그 쌍따옴표를 찍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백 도둠체 보통 이런 거는 쌍따옴표를 찍으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찍어서 폰트에 대한 것을 이제 해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글을 저희가 이제 한글 폰트에 대한 것을 한번 영문 폰트도 있지만 한글 폰트에 대한 것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텍스트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그 다음에 HTML 파일 만드시고 폰트를 써가지고 이제 작성을 하세요. 작성을 해서 쓰시고요. 근데 여기다가 뭐 스판 태그 div 한 개 집어넣을게요. div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id 집어넣을게요. id 이꼬로 얘는 폰트 1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얘는 이제 폰트입니다. 무슨 폰트인지 모르겠지만 폰트입니다 라고 써주시고 야 2번 몇 가지 2번 3번 4번 이렇게 몇 가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div가 없는 얘는 이제 그 묶여지지 않은 문자입니다. 쓰고 그 뒤에도 이제 저희가 그 밖에
예, 얘는 아래 얘도 묶여지지 않은 문자입니다를 한 개 더 써가지고 글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이도록 하시면 좋겠죠. 한 이 정도 작성을 했습니다. 되시겠죠? 그 맨 처음에 컨트롤 F11 눌러서 보시면 얘가 이제 문자체, 글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죠. 이런 폰트가 없으면 이게 글자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이런 폰트를 제공하고 있어야 이렇게 이제 그 글자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즈에 이게 폰트가 무슨 기본 폰트가 뭔지는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크롬 브라우저. 크롬의 기본 폰트가 뭔지 보시면 크롬의 기본 폰트 바꾸는 방법 말고 뭐냐고. 폰트가 한글 기본 폰트 스타일 예, 표준 글꼴, 기본 폰트, 표준 글꼴, 셀리프 등등 이렇게 돼 있대네요. 표준 글꼴이 뭐야? 이거 표준 글꼴이 없는 것 같은데. 예, 폰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맑은 고딕이랍니다. 맑은 고딕. 맑은 고딕으로 윈도우 7에서 그런 크롬은 똑같죠. 기본 글꼴은 맑은 고딕으로 설정되어 있대요. 예, 이해되시겠죠? 맑은 고딕. 그러면 내 컴퓨터에 맑은 고딕이 있어야 돼요. 내 컴퓨터에 맑은 고딕이 있는 여기 있네요. 맑은 고딕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한글을 바꿔보자 이런 얘기죠. 지금 마음에 드는 거는 별로 없지만 휴먼 매직체 보통 이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매직체 보통. 그래서 F1 이렇게 CSS로 잡아서 스타일 태그로 스타일 태그 잡으시고요.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 아이디 폰트 1을 선택해야 되죠. 아이디니까 샵 붙이시고요. 폰트 1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선택하시고 얘가 폰트라고 쓰시면 폰트라고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폰트 패밀리가 나오세요. 폰트 패밀리 얘가 이제 글자체입니다. 되시겠죠? 이걸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쓴 거는 휴먼 매직체인데 상따표 찍고 휴먼 매직 보통. 휴먼 매직 보통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지금 잡고 있는 게 이거죠. 휴먼 매직체 체가 있네요. 휴먼 매직체 보통. 휴먼 매직체 보통입니다. 되시겠죠? 이걸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하시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안 바뀌었어요. 이게 폰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휴먼 매직체인 폰트 패밀리에서 했는데 지금 이게 바뀌질 않아요. 그러면 폰트 1 이게 맞았나 한번 보시고요. 휴먼 매직체가 인지 아닌지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그 브라우저에서 휴먼 매직체 보통 맞는데요. 이게 휴먼 매직체 보통이 아니라 휴먼 매직체 같은데요. 보통 지워볼게요. 예. 지우고 이제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새로 고침. 휴먼 매직체네요. 제가 본 거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속성 본 거죠. 속성 보고 뭘 봤냐면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봤더니 제목이 얘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휴먼 매직체라고. 요거 보고 그냥 썼어요. 아시겠죠? 어딘가 정보는 있겠죠?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하고 했더니 이렇게 보이더라. 이렇게 폰트입니다 라고 휴먼 매직체로 바뀌더라. 이해되시겠죠? 근데 휴먼 매직체가 딴 사람한테 컴퓨터에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보고 있는 사람이 컴퓨터에 없으면 그러면 이제 휴먼 매직체가 없다 그러면 다른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함초롱 도둠 뭐 이런 거 얘도 이제 속성 한번 보시면 똑같을 것 같은데 함초롱 도둠 이거 속성이 없어. 열기 함초롱 굵게 보통이겠지 설마 함초롱 도둠이라고 쓰면 네. 함초롱 도둠을 이제 보이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시고 콤마 쓰신 다음에 함초롱 도둠 이렇게 이제 도둠 이렇게 쓴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예, 근데 이것도 아니면 어떤 걸 보여주지? 라는 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면 맑은 고딕이니까 맑은 고딕 써놓자. 보통 기본이 맑은 고딕. 또도 이제 바탕체
바탕체 보통으로 쓰자. 콤마 쓰시고 이제 바탕체 쓰자. 이렇게 세 개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최우선으로 적용하는 것은 휴머 매이체입니다. 휴머 매이체가 있으면 휴머 매이체로 보여줍니다. 이해되시겠죠? 보여주는데 얘가 없으면 함초롱 도둠으로 보여줍니다. 이해되시죠? 걔가 없으면 바탕체로 보여줍니다. 걔도 없으면 기본 폰트 뭐였더라? 맑은 고딕으로 보여줍니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지금 현재는 이게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제 제일 우선권이 있는 여기 휴머 매이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폰트 패밀리를 지정해서 사용하실 때에 폰트 패밀리는 이제 첫 번째 여기 보는 사용자의 폰트 폴더에 있어야 돼요. 폰트 폴더에 존재하는 저는 윈도우즈의 폰트입니다. 폰트이시고요. 폰트 폴더에 존재하는 이제 글자체를 선택하셔야 돼요. 글자체이어야 한다. 이게 그래서 이제 맨 처음 게 우선 적용하고요. 그것을 우선 적용되고요. 이게 맨 처음 게 없으면 그 다음 거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우선 적용하게 되고 맨 처음 글자체에 해당되는 게 없으면 이런 얘기예요. 맨 처음 글자체가 없으면 다음 것을 적용한다. 그리고 이제 선언된 글자체가 모두 없으면 기본 글자체를 사용한다. 기본 글자체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그 비슷한 것끼리 제가 지금 휴먼 매직체인데 이게 함초름 도둠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함초름 도둠을 써놓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도둠이라고 이제 써놔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썼고요. 함초름 도둠이 또 있는지 없는지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폰트 2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적용을 하시려면 이거 동일하게 만드시면 되겠죠. 샵 쓰시고요. 저희가 폰트 2 이렇게 해서 이게 쓰시고요. 폰트는 이제 함초롱 도둠이 되는지 폰트 패밀리 주시고요. 함초롱 도둠체가 얘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 개만 썼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시면 함초롱 도둠이 지금 얘가 아닌가 봐요. 함초롱 도둠 함초롱 오타 함초롱 예? 함초롱이 아니고 함초롬. 함초롬. 예, 함초롱이 아니고 초롱. 함초롬 도둠. 감사합니다. 함초롬 도둠. 네. 알겠습니까? 할 때는 대답이 없는데 오타를 내야 얘기를 잘 해주시네요. 글자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 걔가 걔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글자체가 조금 바뀌었어요. 요게 조금 약간 원래 거는 요게 좀 넓은데 이게 줄어들었죠. 그래서 글자체 폰트가 바뀌긴 바뀌었어요. 이게 확 바뀌진 않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폰트 세미콜론 찍었구나. 세미콜론 찍고 제가 이제 폰트에 보시면 폰트 사이즈가 있어요. 폰트 사이즈 뒤에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0pt 정도에 해당되는 크기로 해보자 라고 해보시면 글자 크기를 나타낼 때 새로 고침하시면 이제 이게 제일 커집니다. 나머지는 한 12pt 정도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20pt로 작업을 한 거죠. 이렇게 CSS로. 글자 크기는 폰트 사이즈, 또 다른 게 뭐가 있는지 이제 보시면 폰트 패밀리 폰트 사이즈, 그 다음에 폰트 스타일이 있네요. 폰트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누르면 이탈릭, 오브리큐, 인헤리트 상속받아서 이탈릭을 쓰시면 폰트 스타일 이탈릭 쓰시면 이제 이탈릭이 되겠죠. 새로 고침 하시면 얘가 이탈릭이 적용이 됐습니다. 다른 게 뭔지는 이제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폰트
밸리언트, 폰트 웨이트, 폰트 웨이트 쓰시면 이제 이게 폰트 사이즈가 있는데 폰트 웨이트는 여기 보시면 100부터 90까지 100부터 900까지 숫자를 쓸 수 있으신데요. 그 보통은 노말입니다. 노말인데 난 두껍게 쓰고 싶어 그러면 볼드라고 쓰시면 이게 두꺼워집니다. 여기 세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폰트가 두꺼워지는 거죠. 볼더는 더 두껍게, 아시겠죠? 두꺼운데 더 두껍게 하시고요. 예, 볼더 대신에 저희가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숫자가 나오는데 보통 숫자가 400이 기본인가? 하여튼 기본적인 두께가 있어요. 세로 고침하시면 이 400 정도가 기본이 되고요. 그래서 400보다 더 큰 숫자를 쓰시면 두꺼워집니다. 600 뭐 이렇게 해서 600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시면 이제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죠. 최고 두꺼운 두께가 900입니다. 900까지 두껍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두껍게 하는 900을 쓰시면 세로 고침 이렇게 이 글자가 900이 되는 거죠. 900 예, 이렇게 웨이트 해당되는 것은 이 선 두께를 글자 두께를 할 때는 웨이트를 가지고 쓰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으세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텍스트 섀도우라는 게 있습니다. 텍스트 섀도우 글자 밑으로 해가지고 섀도우가 있는데 그 섀도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는 네이비 정도 이렇게 해서 그레이드가 좋을 것 같긴 한데 네이비 정도에서 사용하시면 이게 지금 네이비 정도로 했는데 네이비가 안 나오고 있어요. 섀도우. 그래서 앞에 텍스트 섀도우를 어떻게 쓰지? 이제 글자 섀도우인 것 같은데 이제 여기다가 지금 저희가 CSS 묻힌 게 텍스트 다시 섀도우입니다. 그래서 박스에 섀도우가 있고요. 텍스트에 섀도우가 있어요. 텍스트 다시 섀도우 스페링 복사 붙여넣기 할 걸. 예, 섀도우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그 폰트 쓸 때 저희가 텍스트 섀도우 프로퍼티 이렇게 해서 이제 CSS에 있죠. W3 스크롤스에 있는 쪽에 나오게 되고요. 그 텍스트 섀도우 쓰시면 여기 보시면 그 얼마만큼의 숫자 거리를 줄 것인지를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도 EPX 한칸 띄고 EPX 이런 식으로 써서 해보자. 해서 사용을 하시면요. 이제 여기에 그 하고 있는 데다 세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섀도우에서 여기 지금 밑으로 내려간 거 보이시죠? 폰트가 네이비는 너무 두껍죠. 그래서 저희가 약간 샵 쓰시고 뭐 이 정도에 해당되는 약간 흐린 글자 그림자를 보시면 이렇게 흐리게 볼 수 있어요. 그림자를 흐리게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그림자에 해당되는 게 그러니까 두께는 동일한데 저렇게 이제 그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인지를 보여주시는데요. 앞에를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10 이 정도 이렇게 터무니없이 큰 거를 해보시고 세로 고침을 하시면 이게 이쪽으로 더 떨어지는 거죠. 왼쪽으로 더 떨어지게 만드는 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요게 왼쪽, 이게 오른쪽, 아래, 이게 왼쪽 오른쪽 이게 돼 있어서 얘를 한 4 정도 띄우자. 그리고 요게 3 정도 띄우자. 아래쪽은 3 정도 띄우자. 이렇게 되시는데 지금 텍스트 섀도우를 이렇게 쓴 거를 보시면 이제 그림자를 지정할 때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섀도우 다음에 이제 그 좌우 이제 멀어지기. 그 다음에 상하 멀어지기 해당되고, 그 다음에 그림자 색상입니다. 색상을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2가 잘 안 보이니까 조금 이제 DDD 정도로 DDD 정도로 이제 저희가 해보시면 약간 더 진해지니까 세로 고침을 하시면 약간 더 진해지는 거죠. 아시겠죠? 진해지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약간 퍼지게 하는 부분도 이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게 지금 좌우고 상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신데 그 텍스트 섀도우를 2개, 3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아까 전에 EPX 정도의 이제 DDD 색상으로 이제 하자. 그래서 세로 고침을 하시면 약간 밑으로 이제 약간 위로 이렇게 되거든요.
되시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그 똑같이 쓰시고 마이너스 값을 한번 줘볼게요. 마이너스 값을 주시고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이게 겹쳐쓰기인 줄 알았더니 겹쳐쓰기가 될 줄 알았더니 겹쳐쓰기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위로도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여기 위에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 하단 부분도 여기 보시면 있어요. 그죠? 뭔가 살짝 비쳐요. 그죠? 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섀도우를 이제 2개, 3개 막 겹쳐가지고 넣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되셨나요? 사용해가지고 이제 좀 써가지고 섀도우에 해당되는 그림자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적정하게 이게 한 개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2개, 3개 넣어서 이제 그림자를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그 해보시면 이제 뿌옇게 이렇게 해보자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시고 여러 가지 사용도 가능하십니다. 어쨌든 이제 저희가 텍스트 섀도우는 그림자를 만드는 거죠. 그림자 색상에 해당되는 건데 얘는 그림자 글자의 그림자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때 쓰시고 그 플러스 쪽은 이게 오른쪽 그 다음에 좌우인데 오른쪽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상하인데 하쪽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픽셀 단위로 이렇게 넣자 이거고요. 마이너스를 주면 왼쪽으로 놓습니다. 왼쪽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여기 상하의 마이너스는 하쪽이 됩니다. 밑에 쪽. 그래서 제가 좌우 상하라고 써놓은 거예요. 아시죠? 좌우 상하에 해당되는 이제 섀도우를 바꿔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글자체에 해당되는 것을 좀 쓰셨고요. 그러면 이제 3번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시는데 글자체 중에서 이제 새굴림 보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굴림 보통 말고 좀 두꺼운 예체, 휴먼 예체 적용을 시켜봐라. 3번째 아시겠죠? 그리고 약간 두껍게 해보세요. 그리고 보통 글자의 2배가 되도록 1.5배 되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3번째 거니까 샵 쓰시고 폰트 3이죠. 폰트 3에 해당되는 걸 쓰시는데 이제 지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정을 해드리시면 자, 휴먼 예체. 저는 띄어쓰기를 했지만 제가 이쁘게 보이려고 띄어쓰기는 한 거예요. 아셨죠? 적용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껍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글자의 1.5배 크기로 지정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제 휴먼 예체를 찾으셔야 돼요. 폰트에서. 그래서 휴먼 예체는 그냥 쭉 이어 붙여져 있습니다. 보통인데 보통은 안 쓰시는 걸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자세히 보시면 휴먼 예체로 쓰시면 되고요. 보통은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폰트 패밀리를 지정하는 거죠. 폰트 패밀리 지정을 해보세요. 폰트 패밀리 지정을 해보시고 휴먼 예체라고 쓰세요. 휴먼 예체라고 쓰시고 예체가 아니라 예체인가? 시오자가 있죠. 휴먼 예체입니다. 예체 잘 적용이 되는지 보시려면 휴먼 예체 새로 고침 한번 하시면 되겠죠. 새로 고침해서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휴먼 예체가 된다. 잘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껍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폰트라고 그냥 써보시면 글자체에 해당되는 거는 폰트. 지금 폰트라고 써보시면 세미콜론 안 찍었네요. 세미콜론 찍으시고 폰트라고 써보시면 폰트 사이즈가 있다. 사이즈. 근데 두껍게 해당되는 것은 사이즈가 아니라 3번째가 사이즈고 폰트 웨이트입니다. 웨이트에 해당이 되는 거고 웨이트 중에서 두껍게 그냥 볼드 쓰시면 되겠죠. 숫자로 해서 사용하시거나 이제 아니면은 이제 그냥 볼드라고 쓰시면 두껍게 됩니다. 너무 진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일반 크기의 1.5배를 쓴다. 그랬으니까 폰트 웨이트 변투 사이즈고 1.5 단위를 뭘 쓰면 돼요? 1.5 단위. 네?
아, 150%? 괜찮습니다. 100%에서 150%. 예. 밑에 있어요. 예, 단위 EM이죠, EM. EM 단위를 쓴다. 이 단위에 대한 것들은 잘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1.5배, 그 일반 글자에 1.5배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EM을 사용하셔서 작성을 해주세요. 되시겠죠? 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